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막막한 경제학의 바다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대,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생산 요소 시장인데요. 이거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의 미래 소득이랑 완전 직결되는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받게 될 그 월급, 또 평생 벌어들일 연봉, 과연 뭐가 결정할까요?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당연히 내 능력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요, 이 현상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생산 요소 시장에 숨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IT 업계, 개발자분들 있잖아요. 왜 섬유산업 근로자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까요? 두 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말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수 차이가 꽤 명확하거든요. 바로 이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이 이런 소득 격차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근본 원리를 파헤치는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생산 요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핵심 원리를 꼽아라 하면 바로 이겁니다. 파생 수요, 영어로는 derived demand라고 하죠.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개념 하나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면 오늘 수업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진짜예요? 자, 이 정의를 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킨다는 느낌으로 별표 5개 빵빵 쳐주세요.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요, 그 노동력이 만들어낼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돼서 결정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개발자를 뽑는 건 그 사람이 막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개발자가 만들 앱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대박이 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아직도 개념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아리송한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예시로 그냥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피자. 이 피자 배달원에 대한 수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자, 이 논리적인 단계를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첫째, 우리 소비자들이 오늘 야식은 피자다 하면서 배달 앱을 딱 켜요. 둘째, 주문이 막 쏟아지니까 피자 가게 주방이랑 홀이 정신없이 바빠지겠죠? 그러면 셋째,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아이고 배달이 밀리네, 배달원 한 명 더 뽑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배달원에 대한 수요는 결국 피자에 대한 우리들의 수요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파생 수요의 모든 것이에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모든 시장은 수요랑 공급이 만나야 작동하잖아요. 그럼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과연 누가 수요자고 누가 공급자인지 또 각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시장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동, 자본, 토지 같은 생산 요소를 사려고 하죠. 반대로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바로 우리 같은 가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이나 자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서 만족감,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효용이라고 하죠. 이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기업과 가게가 만나서 거래하는 무대, 그게 바로 생산 요소 시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그러니까 임금, 이자, 지대 같은 것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요소 가격이라는 게 우리 경제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역할은요, 자원 배분의 신호등 기능입니다. 다시 IT 산업 예로 돌아가 보죠. 개발자의 임금이 높다는 건 우리 사회 전체에 지금 이 분야에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막 소리치는 강력한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이 초록불 신호를 보고 전국의 똑똑한 인재들이 컴퓨터공학과로 막 몰려들고 그 결과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인적 자원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소 가격은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교통경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 와, 이건 진짜 우리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바로 소득 분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커다란 파이를 과연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공식을 한번 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삶을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공식입니다. 한 개인의 소득은요, 자신이 가진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 예를 들면 시간당 임금 같은 요소 가격에다가 자기가 시장에 판매한 양, 즉 일한 시간인 요소 거래량을 곱한 값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생산 요소를 가졌고 그 가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생산 요소 시장이 왜 중요한지 그 핵심 원리인 파생 수요부터 가격의 두 가지 역할까지 함께 쫙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내 미래 연봉은 무엇이 결정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산을 오르다 보면 때로는 가파르고 험난해서 지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다 알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배운 원리처럼 꾸준한 노력이라는 이 생산 요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입한다면 합격이라는 달콤한 생산물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파생 수요라는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기업이 과연 직원을 몇 명까지 채용할지 결정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바로 한계 수입 생산물 MRP 이론을 제가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기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 데이터가 다 쌓여 있고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